한밭 밀란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밭 밀란은요 한 분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분 아마 외부에서 밀란하느라 바쁜 것 같고요. 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선재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 후보기도 하죠? 아, 맞습니다. 네. 유성갑의 예비 후보입니다. 네, 예비 후보. 네, 당선 가능성 99.9%? 99.9%. 네. 다 왔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네, 잘 하시고요. 네. 그 선거 준비 좀 어때요? 요즘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만나실 거예요. 저도 만났죠, 우리 아침에. 그렇죠. 네,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맞습니다. 출근길에. 만났죠. 네, 예. 맞습니다. 어때요, 좀? 대단히 호응이 높고 제가 사실 지난 16일에 어떤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카이스트에서 맞습니다. 봉변을 당했는데 끌려 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그 뉴스에 손도 많이 잡아주시고. 안 나왔는데.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쇼츠가 조금 네. 좀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전국적으로 카이스트 그 석사 졸업생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 신민기 씨는 이슈가 확 됐는데 네. 밖에서 끌려 나갔던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끌려 나갔던 우리 김선재 예비 후보는 그렇게 많이 안 다뤘더라고요. 네, 뭐 아깝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틀막 사건은 아주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불쏘시개만 돼도 불쏘시개. 예, 이분들 끌려 그러려고 했던 게 나갔습니다. 아닙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도 영상 잠깐 좀 소개해드렸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면전이 아니라 대통령 근처에서도 대통령 심기가 불편한 그런 말도 아닌 글만 갖고 있어도 끌려나가는 이런 세상이네요. 네, 오늘 한밤일날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제 방송이 나갈 시점은 좀 다르겠지만 아직 3.1절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3.1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뭔가 꼭 다뤄야 될 이슈, 대전 현충원에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대전 현충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께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여전히 그 50몇 명인가요? 60명 뭐 이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 숫자가 안 나는데 이제 여전히 거기에 그 묻혀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뭐 가이즈카 향나무인가? 향나무요? 친일을 일제 상징하는 그런 향나무가 여전히 여러 수백 그루가 거기에 그대로 심어져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PD님께서 말씀해주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이렇게 안장된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안장이란 말도 좀 안 하고 싶어. 편안한 안장. 너무 좀 과하지 않아요? 그 인사들한테는 묻혀있는. 묻혀있는. 네. 그 말씀해주셨지만 서울에 있는 현충원과 합쳐서 이제 63명이 이제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는 총 29명으로 제가 조사한 바 29명이 묻혀져 있는데요. 매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준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이런 민간 기관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명이고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국무총리실 산하 이런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5명. 이 인물들은 국가 공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지정한. 그렇죠. 네. 국가에서 조사해본 결과 명백하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라고 지적한 인물이 총 5명. 누구예요? 있습니다. 호칭을 생략하면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그리고 백선엽 이렇게 5명이 안장돼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니. 백선엽 이야기하시니까 백선엽 그 육군 대장 그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 올 때 그 국민의힘 쪽 굉장히 막 환영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그때도 약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왜 서울이 아니고 대전이냐? 서울로 모셔야 된다. 이분의 품격으로서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반대 하여튼 요런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의아했는데 이 인물들이 안장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제 국립묘지법이 이제 국립묘지법에 의거해서 이제 안장이 된 것인데요. 네. 이 과거사를 이제 조사하다 보니 이 인물들의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뭐 예를 들어 이장을 시키거나 아니 뭔가 표지물이라도 세우거나 기록 한 줄도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법상. 그렇죠. 이 국립묘지법상 특히 이제 군인분들이 많이 안장이 되는데 그 국립묘지에 들어갈 때 군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장군 묘역이죠. 장군 묘역에 안장이 돼 있다면은 아무리 친일 행적이 있더라도 이분의 업적은 장군으로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충원에서는 뭐 이장을 하거나 뭐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 이런 이게 원래 문장- 현충원이 국군묘지로 출발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참 전 얘기니까 그런데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고. 네,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장군무역 얘기하시니까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병무역은 요만해요. 근데 장군무역은 맞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맞습니다. 그 미국만 가도 그 엘링턴 내셔널 세미트리 이런 데 가면은 등급에 상관없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써 있어요. 딱 입구에 음. 신분별로 나눠서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야 문제. 예. 이거 국립묘지법 개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아유, 그럼요. 지역에서는 무려 1998년부터 대표적인 친일파인 김창룡의 묘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무려 25년째죠? 26년째군요. 음. 26년째 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김창룡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김구 선생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뭐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애국자시고 간단하게. 그분의 그분이 암살을 당하시잖아요. 그분 암살을 사주한 암살의 배우이고요. 로 지목된 사람이고. 로 지목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이제 그 당시에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맡았던 그 업무가 사복을 입고 정탐하는 거예요. 조직을 파헤치는 건데 그때 일제가 파헤친 조직이 뭐겠습니까? 독립운동 단체죠.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에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그 조직을 파괴하고 독립운동가들 체포했던 악질 친일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전현충원의 장군묘역에 장군묘역에 떡하니 있어요. 맞습니다. 예. 참 이러니 문제죠.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도 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던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과반 이상 훨씬 넘는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도 안 나갔죠. 맞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1대 국회잖아요.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 당선자 중에 185명, 185명이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현충원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이 몇 개가 제출되어 있냐면은 권칠승 의원, 전용기 의원, 김홍걸 의원, 윤영덕 의원 등등 해서 법안 최소 4개 이상 발의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이번 국회에서만 처음이 아니라 17대, 18대, 19대, 20대 줄줄이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그 21대 국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6명이 이 법안을 한데 찬성한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당인 민주당에서는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고 왜 안 했을까? 그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라는 이유로 왜 반대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장된 게 그 친일 행적이 문제가 아니라 장군 행적, 뭐 장군의 이런 업적을 인정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한번 안장된 사람을 밖으로 빼낸다는 것에 대한 그 감정적인 거부감도 있고 하니까 뭐 그에 대한 반대가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프랑스처럼 프랑스가 이 나치에 부역했던 콜라바스용들을 처단했던 그런 거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우리도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홍범도 장군이나 이상하게 뭐 빨갱이 몰이나 했었고 이게 진짜 맞아요. 화나요. 이 얘기만 하면 진짜 화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는데 심지어 공청회 한 번을 안 했거든요. 정말 안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국회에서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뭔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뭔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목소리 높여서 자신은 뭐 반대한다, 우리 애국해야 된다, 뭐 친일 반대, 뭐 이런 논리를 막 내세우시는데 실제로 일을 하셨냐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지역구 이송갑이잖아요. 지금 조승래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8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청회 한 번 안 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현충원이 이송갑에 있어요? 그럼요. 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친일파 개개인이 미워서라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처벌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후손들은 뭐 어떤 기준대로 행동할 것인가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가진 거 뺏자는 것도 아니고 뭐 그 파묘에서 부관 참시하자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자체 그런 일이 이 인물이 이런 거에 가담했다라는 기록이라도 남기자는 건데 그렇죠. 그거조차도 참. 그러니까 뭐 법안이 그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이장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인물들끼리 따로 모아놓자라는 법안도 있고, 아니면 그 묘역에다가 표지물 같은 걸 좀 죄상비 같은 거. 네, 그런 법안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쨌든 논의는 해봐야 되는데, 아니 공청회 한 번 안 했다니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네, 이 국민묘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는 진도가 나갈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당선되면은 꼭 하겠습니다. 예, 뭐 당선 얘기했으니까 선거 얘기 좀 해보죠. 네. 진보당에서는 대전에 선거구 출마하는 후보가 2명이죠. 맞습니다. 본인하고? 네, 서구을의 유석상 후보 이렇게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네, 어때요 분위기? 진보당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선거구 그 지역구 출마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집에서 시각이잖아요. 어때요? 본인들이 보시기에는 99.9%입니다. 99.9%. 99.9% 당선되죠. 당선. 네. 그 진보당은 이제 음. 민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음.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연합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의 이런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말 민생 파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없다. 반드시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대의로 선거 연합을 실행을 했고, 이 선거 연합은 지역구와 비례 같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또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와 1대1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좀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조승래 의원하고 그 1대1 여론조사 해갖고 본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나갈 건데.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못 나갈 수도 있는 거네? 네, 만에 하나 못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 나가게 되면 또 선거 비용 많이 쓰잖아요. 비용이 문제니. 알겠어요. 그럼 유석상 후보나 김선재 후보는 그 민주당 후보죠. 그 유성갑에서는 조승래, 그다음에 네. 서구을에서는 박범계, 이 두 분과 경선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 단일화 하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또 민주당과 그 뭐 기본소득당을 용해인당을 비롯한 이런 당들 진보당 같이 합쳐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이제 함께 후보를 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연합정당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요. 기본에 그 지난번에 있었던 위성정당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을 심판했다는 그런 가치를 좀 중심으로 이제 뭉치게 되었고, 힘을 합치게 되었고, 지역과 비례 모두가 다 이제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반윤 전선을 쳤다. 그럼 우리 김선재 후보도 네. 비례대표 앞순위를 가는 게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왜 진보당에서는 그렇게 안 해준대? 네, 주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갈고 닦고 실력을 더 쌓아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 보다 더 그럼 역시 차기 봉사하고자- 총선에는 혹시 비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아니, 저는 대전 유성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정치 인생을 계속 펼치겠다라는 그럼 것이죠. 비례대표는 내 사전에 눈에 뭐 흙이 들어와도 안 한다? 흙이 들어가는 그걸 좀 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유성 갑에 어쨌든 99.9% 지역에 저는 있을 뼈를 겁니다. 묻겠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성 정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짚고 싶고요. 정의당은 걱정돼요. 이게 참여 안 하죠. 오늘 김인기 위원장이 왔어야 돼 물어볼 건데. 그러게요. 그 뜻을 또 존중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서로가 쉽지 않은 길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결과니까요. 끝나고 다시 또 만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 사실 뭐 진보 정당이 그 거대 양당에 가려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아요. 요즘 뭐 뉴스 보면은 매일 나오는 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공천은 잡음이 좀 덜해 보여요. 뭐 현역들이 거의 대부분 컷오프 안 되고 공천을 그렇죠. 받으니까 제 일각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 쌍특 그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방탄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대전에 이제 국힘 현역이 안 계시니까 상대적으로 좀 한 분 계세요. 차차차. 네, 왜 그래요? 차차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왜 그분의 존재를 이상민 의원, 네,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건 단수 이제 공천됐습니다. 현역으로 네. 가셨으니까 이제 네. 뭐 모셔왔죠. 제가 조만간 인터뷰합니다. 네. 정말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돼 네,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뭐 물어볼까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꼭 굳이 물어볼게요. 꼭 그러셔야 했는지. 굳이 꼭 그러셔야 했는지 꼭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뭐 국민의힘은 사실 좀 그래 조용한 편이고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예, 네. 일단은 박영순 의원이 얼마 전에 맞아요. 하위 10% 본인 포함된 거에 이제 반발하면서 네네. 이재명 사당이다 이러면서 탈당하고 네. 이낙연 당으로 이제 옮겨 개혁 뭐였죠? 새로운 새로운 미래, 미래. 새로운 네, 미래로 새로운 미래.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갑 그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곳은 뭐 정치 신인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맞아요. 결국은 이제 3인 경선 지역으로 민주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안필용, 유직원 두 예비 후보가 반발이 좀 상당하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안필용 예비 후보는 정 안 되면 제3당에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마음까지 있고요. 유직원 네. 예비 후보도 무소속 출마 하겠다 이런 지금 상당히 강경해요. 이분들이 강경한 이유는 중앙당에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돌려보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들어간 이렇게 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이제 박병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 예비 후보 한 명이 이 중앙당 발표 나기 전부터 이걸 얘기하고 돌아다녔대요. 그 밀실로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상황 지금 대전에서? 네, 이게 뭐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선거 땐 말해야 해요. 그럴 수 없지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누군가에 상처가 될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저도 후보자로서 이제 선거 과정이 정말 쉽진 않거든요. 자신의 인생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하는 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구 갑에 있는 그 후보들의 이런 분노, 반발은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적어도 이제 그런 균등한 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탈당하신 분들, 아까 말씀 나온 이상민 의원이시라든지 저기 박영선 의원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좀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박영순의 당선에 정당 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죠. 박영순 혼자만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당의 지분도 있을 건데 그 당의 지분을 완전히 무시한 처상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이름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때 당에서 결정했으면은 이제 좀 겸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특히 박영선 의원은 선거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많이 나갔죠. 그 정용기 의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구청장 선거도 나갔다,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다, 여러 번 나가서 한 번도 안 됐어요. 계속 지고 몇 번 졌더라, 7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선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치하신 지 오래됐지만은 이 행보 보면서 참 정치가 뭔데 그러니까 정치는 나라와 국민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하더라고요. 저도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를 바라본다면 유권자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거나 이걸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 자기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당을 깨고 나가서라도 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당에서 공천받아서 출마하고 이건 자신을 먼저 생각한 행위가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은 조승래 의원하고 언제 여론조사해서 후보 단일화해요? 네, 이게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인데요. 토론회 같은 거 한번 안 해요?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승래 의원한테도 연락해 볼까요? 너무 감사하죠. 두 분 단일화를 위한 후보 토론을 한번 하자고. 너무 좋습니다. 아임에서. 네. 예,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번 한반빌란 출연하실 때는 이제 정식 후보가 됐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밀란 준비. 부위원장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하여튼 뭐 기준은 그렇다 생각합니다. 내기 겁시다 내기. 어떤 신분을 나오나. 저는 마음속에 정했어요. 얼굴 빨개지셨네. 알겠습니다. 예.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반빌란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 하지만 정치권 여야 모두 계속 잠잠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전의 선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